자, 올해 한양대 수시 논술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수시 논술고사는 아주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수험생들은 논술고사의 이런 특징을 모르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줄 압니다. 사실 학생들이 논술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허무하게 굉장히 사소한 내용들입니다. 수시 논술고사는 수험생들이 전혀 고민할 이유가 없는 시험입니다. 수시 논술고사는 대학에서 만든 최첨단 시험으로 비유를 하자면 최첨단 스마트폰 같은 그런 시험입니다. 특히 한양대 수시 논술고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아주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시험입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6등급인 학생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한양대 수시 논술을 합격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한양대 수시 논술에 대해서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양대는 올해 수시 논술 전형에서 366명을 선발합니다. 논술 전형을 논술 70%하고 학생부 종합평가 30%로 선발하는데 논술고사 점수가 절대적입니다. 즉 논술 시험만 잘 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 수시 논술 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71대 1로 매우 높은데요.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예 수능 면제라고 해서 수능 시험은 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경쟁률이 높으면 합격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걱정하는데 합격 불합격과 경쟁률은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논술고사는 주관식 평가로 객관식 시험처럼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경쟁률 때문에 논술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쟁률이 낮으면 합격이 쉽고 경쟁률이 높으면 합격이 어려우냐? 그게 아니거든요. 논술 점수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지 경쟁률이 높고 낮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합격자의 내신 성적은 1.5등급에서 5.9등급까지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신 성적이 낮아서 합격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할 수 없겠죠. 한양대 수시 논술은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논술 시험만 잘 치면 합격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시험입니다. 그런데 논술 문제도 계열별로 한두 문제만 출제됩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합격할 수 있는지 알아보죠. 자, 작년 인문계열 논술고사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주장을 각각 요약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그리고 가와 나의 관점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다의 형상화된 주인 여자의 태도를 옹호하거나 비판하고 그 논리적 근거를 쓰시오. 이게 한 문제고요. 이 문제에는 가나다 제시문이 2페이지에 걸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한 문제가 맞기는 하나요? 평생 객관식 문제만 풀어온 학생들에게는 조금 무리다 싶기도 하죠. 문제가 이러니까 수험생들은 대부분 학원이나 인강으로 논술을 대비합니다. 제가 처음에 대입 논술고사는 수험생들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험으로 아주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입 논술고사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학원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입 논술고사를 학원이나 인강 같은 데서 해결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합격하려고 하는 일이 오히려 대학에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입 논술고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험인데 그 전제로 절대로 학원에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시험이기 때문이죠. 사실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에 가지고 있는 걱정들의 대부분은 학원이 개입되어서 생긴 그런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대입 논술고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실 바로 논술고사나 대입 제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합격하려고 학원을 믿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대입 논술고사라는 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논술고사는 대입 제도 중에 하나죠.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그냥 줄 세워서 뽑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으로 삼는 자료가 우선 내신 성적이 있죠. 고등학교 3년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시험 성적이 모인 것이죠. 또 하나는 수능 시험입니다. 내신 성적은 한 학교, 학년 단위의 상대평가 결과인데 수능 성적은 전국 단위 학력평가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내신 성적과 수능 결과가 있는데 왜 논술시험이라는 새로운 시험이 필요할까요? 그러지 않아도 맨날 시험인데 그렇게 쌓인 결과가 많은데 그걸로 뽑으면 되지 왜 논술이라는 이름의 시험이 새로 필요한 것일까요? 논술고사는 대학교의 고사라서 돈도 들고 또 대학의 입장에서도 일일이 채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굉장히 번거로운 고비용의 시험인데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논술고사가 도입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원했고 시대가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학생들에게는 기존의 입시 제도보다 훨씬 더 나은 혁신적인 대입 제도로 도입된 겁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자, 대학 가는데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사교육 좀 하지 않고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죠. 바로 그 요구에 대한 답입니다. 내신이라든지 수능은 사교육에 효과가 있거든요. 객관식 시험은 그 학원의 그 암기식 반복 학습, 그 지겨운 암기식 반복 학습이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들어서 받은 그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어떻게 믿냐 하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라든지 사교육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시험을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 대입 논술고사를 도입할 때 김영정 교수라는 분이 분명히 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렇게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또 논술이라는 시험이 가능한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되었어요. 알파고가 바둑 챔피언을 이기는 판인데 기껏해야 암기된 지식에 불과한 수능이라든지 내신 점수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나마 그 점수가 학원에서 암기식 반복 학습으로 올릴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예를 들어 인터넷에 연결된 싸구려 스마트폰 한 대만 있다면 아마 수능시험 만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점수가 어떤 사람을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암기식 반복 학습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계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험 치는 방법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도 발전이 있었고요.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시험 치는 방법도 기술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대입 논술고사고, 대입 논술고사는 이처럼 처음부터 학원이 해결할 수 없는 시험으로 기획된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입 논술고사를 다시 학원에서 해결하겠다. 자, 과연 그러면 이런 전제를 모두 떠나서 학원을 다니면 어떻게 될까? 학원을 다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죠? 이론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실제로도 학원에서처럼 문제가 그렇게 슬슬슬 풀리지 않죠. 근데 만약에 학원에 다녔다고 판단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학원에 다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그냥 떨어뜨립니다. 대입 논술고사의 취지와 모순되기 때문이죠. 그냥 떨어뜨리진 않죠. 지금까지 대학에서 공개적으로 떨어뜨린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수험생들이 본인이 쓴 그 답안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예를 들면 어휘 같은 게 고등학생이 도저히 쓸만한 그런 어휘가 아니다. 그런 경우. 또 많은 학생들이 거의 동일한 답을 쓰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주관식 시험에서 불가능한 경우인데요. 우리가 인강 같은 데서 강의를 듣고
그 강사가 100개 쓰라고 합니다. 그 학습의 방법이죠. 그러면 그 100개 쓴 걸 다시 첨삭을 통해서 그 트레이닝을 하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학생들이 같은 답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 관계가 똑같아요. 그런 경우. 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특정한 내용을 그런 것들이 답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 이것도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닌데 특정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온다. 인간 같은 경우는 지금 몇만 명이 한꺼번에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답해라. 이런 경우에 답안이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인데. 자, 이것이 사실 이해하기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요즘 자소서 같은 거와 비슷합니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써야 하는 건데 글자쓰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대학에서 그렇다고 판단을 내리는 학생을 떨어뜨리죠. 일종의 부정행위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을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즉 대인 논술고사는 학원에 다니지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다니면 떨어뜨린 그런 수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학원에서 가르쳐준 대로 써서 객관적으로 참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학생은 떨어지는 답을 쓴 거예요. 즉 대인 논술고사라는 것은 수능 점수, 내신 점수를 믿을 수 없어서 대학에서 직접 만든 시험인데 왜 믿지 못하냐면 학원이라든지 인강에서 암기식 반복학습, 문제풀이 기술 그런 거에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인 논술고사는 학원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되지도 않는 그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느끼는 문제를 풀지 못하겠다, 뭐 글쓰기라든지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또 첨삭 시도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수험생들이 그런 느끼는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대인 논술고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듯한데 이건 사실 그 부분들은 저절로 해결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현행 논술고사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순수한 시험입니다. 종합적 사고력 부분과 현장성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 사고력이라는 건 따로 배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종합적 사고력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마친 학생들한테 다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성 부분만 연습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학생들은 대인 논술고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하다가 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 과정 자체가 그다지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이 아주 복잡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렵다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음 그림을 보세요. 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같은 내용입니다. 숫자하고 가나다라, ABC 이거 다 아는 내용들을 두 번째 그림은 가지런하게 넣은 것이고 첫 번째 그림은 그걸 랜덤하게 복잡하게 흩어놓은 거예요. 논술고사는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한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다 아는 내용인데 복잡하게 흩어놓으니까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장성이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해결하냐? 현장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문제를 받고 답안을 작성하기까지 시간 관리를 포함한 전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대인 논술고사는 수험생들의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주관식 서술형 시험인데요. 종합적 사고력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바로 현장성입니다. 수험생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수험생들이 논술고사가 두렵고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모두 이 현장성이 안 되니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현장성을
기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기출문제를 가지고 실제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입 논술에 관련된 모든 문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모든 에러점이 다 해결돼요. 적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는데 바로 이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이런 현장성을 연습하라고 공개하는 건데,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마치 객관식 문제의 기출문제처럼 다음에 다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 부분, 어떤 내용이 나왔나, 무엇인가, 이 내용이 뭔가,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기출문제를 거의 외우고 있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 식으로 논술을 대입하기 때문에 대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좀 심하게 말해서 기출문제는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0년이 가도 이런 같은 문제 혹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요. 기출문제는 절대로 다시 나오지 않는 시험입니다. 객관식 시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식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기출문제는 현장성을 기르는 데 쓰라고 공개하는 건데요. 논술고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는 쓸데없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